자, 봅시다. 온. 응? 뭘 잘한다고요? 저 연기를 잘안돼요. 용기를 잘하다뇨? 저는 갑자기 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수소기체가 대량으로 많이 필요한데 광촉매는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고 그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수소기체를 또 옛날에는 어떻게 얻었다? 뭐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유전에서 많이 이제 수소기체를 얻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왜 석유가 나는 나라를 산유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유국에서는 수소기체하고 그래서 힐륨기체가 많이 나겠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산유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산유국에서는 그 석유 이렇게 시추 있잖아요. 그 시추하는 구멍에서 수소 라인하고 힐륨 라인을 따로 빼요. 따로 빼서 그 라인을 그 대학의 그 대학교 있죠. 대학교 쪽으로 연결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런 기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이런 기체들을 공짜로 이제 공급을 하죠. 보통 사면 얼마죠? 사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통 사면 몇만 원 주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도 그렇게 산유국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각 대학에 공짜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 이제 편하게 쓰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잉? 이런 거다. 자, 그래서 이게 광촉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올 거냐면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띠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맞아요? 찾았어요? 띠? 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원래 뭐를 이렇게 번역한 거냐면 밴드라고 하는 걸 띠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주로 고체 물질 내부의 그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몰리큘라 오비탈 이론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잘 알려면. 근데 몰리큘라 오비탈을 우리가 아직 배우질 않았잖아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 띠 이론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강 동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1학년 때는 띠 이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혹여나 궁금한 사람을 위해 보강 동영상을 올릴 테니 그걸 보고 띠가 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학교마다 달라요. 졸업할 때까지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여기 다 한다고. 그렇구나.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학교마다 다른데 한과형은 1학년 때는 아주 쉬워요. 1학년 때는 그럴 리가 없네. 1학년 때 화학은 아주 쉬워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갑자기 달나라를 가요. 예? 1학년 때는 되게 쉬운데 그래서 2학년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이제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는 방금처럼 띠 말만 할 거고요. 2학년 때는 띠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은 채로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 네? 원래 그 학교 그래요. 원래 학교 그래요. 1학년 때는 그냥 안 내고요. 2학년 때는 설명 안 해주고 시험을 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 KSA는 보통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됐고 지금 다행. 그래서 지금 저 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누구? 고체의 전자들의 에너지 순위, 그거를 이제 밴드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이제 문제의 해석.
자, 이 문제 해석 자 이제 봅시다. 자, 지금이 이제 어쨌거나 실패했지만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낸 그 광속매 중에 TiO2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 했죠. 그 녀석에 대한 어떤 내부 전자 구조를 D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D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는 TiO2의 상태가 기체란 얘기예요, 액체란 얘기예요, 고체란 얘기예요. 고체 아시겠죠? 고체. 그래서 이제 그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자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고요. 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처음에 아이 깜짝아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차 뭐요? 그냥 모든 많은 물질로 노가다를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TiO2를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되느냐의 대부분의 과정은 사실은 다 노가다예요. 다 노가다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뭔가를 새로 개발하는 건 100% 노가다. 뭔가 그냥 뭐 논리 구조를 활용해서 이거니까 이게 딱 되겠지? 인간 세상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100만 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질 문명들은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가 어디서 혼자서 개 노가다해서 그냥 알아낸 거예요. 뭐 논리 구조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배웠어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그거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그냥 노가다해서 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다 보고 저렇게 해보고 되는 거 찾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존에 배웠던 걸 논리 구조적으로 이용해서 연결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노가다예요. 대신 이런 건 있죠. 모두 다 노가다를 해서 찾기 때문에 노가다 하는 방법을 좀 줄이고 싶겠죠. 노가다 하는 좀 노력을 좀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이 뭘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결과가 남의 노가다의 시간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노가다는 해야 되는데 노가다를 하기 전에 과거의 논문을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럼 스캔한 것에서 어떤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iO2라는 물질은 광촉매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TiO2라고 하는 그냥 이 광촉매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그냥 우선 TiO2라고 했을 때 얘 산화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 타이타늄 산화수는 4가 플러스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타이타늄 전자배치는 어떻게 돼요? 스T 이렇게 되니까 타이타늄 전자배치는 예를 들면은 알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3D2, 4S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타이타늄 4 가면은 이거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떨어져 나오고 알곤 전자배치가 같겠구나. 뭐 그런 식의 기본적인 연구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어 있는 연구 속에서 이제 이 이후에 광촉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물질들의 후보를 놓고 거기서 고르다 보니 요런 특징을 갖는 녀석이 어떻게 해서 적절하더라 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누군가 과거에 이런 조사들을 해놓지 않았다면 사실은 광촉매 연구를 할 때도 더 오랜 기간의 노가다 기간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 TiO2 같은 경우 이제 양이온과 읍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이온 결정 구조로 나타날 텐데 그 구조를 이제 러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타일이라고 불리우는 구조로 존재를 해요. 이런 게 이미 예전에 다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광촉매가 될까 안 될까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됐다. 그래서 자연과학엔 이런 것 때문에 웃긴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긴 한데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있고 거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을까? 거기 전도띠라는 말이 있지. 찾았어요? 이게 이제 원래 말로는 컨덕션 밴드라고 해요. 컨덕션 밴드. 이걸 우리말로 전도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밸런스 밴드라는 말이 있죠.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원작과 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TiO2라고 하는 물질을 분석을 하다가 이 TiO2를 구성하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밸런스 밴드도 나타나고 컨덕션 밴드도 나타나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나오는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1. 자, 우선 밸런스 밴드. 자, 원작과 띠를 줄여서 BB 이렇게 써봤어요.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전자가 가득 채워진 에너지 준위. 그걸 밸런스 밴드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T가 고체들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상태이고 몰리큘러 오비탈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T는 연속적 에너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뭐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보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주양자수 1, 2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돼 있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밴드라고 하는 애들은 밴드 내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에요. 갭이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숫자가 무한히 연속적으로 있듯 이 밴드 안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우시고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밴드라고 하자. 그럼 지금 여기서 밸런스 밴드라고 한 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무한하게 쫙 쌓여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전도티도 에너지 준위가 무한하게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이제 보통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써서 뭐 주양자수가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연속적인 거면 그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그럼 판이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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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밸런스 밴드에 자 전자가 어떻게 가득 채워졌다고 했죠. 그럼 이 전자도 당연히 몇 개 있겠어요. 전자 역시 거의 무한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개의 전자가 여기 가득 다 채워지는 거지. 그런 밴드를 뭐라고 부른다?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저기에 있는 컨덕션 밴드. 얘는 전자가 전혀 없어요. 밴드 이론에서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이타늄에 전자 배치가 있을 거고 산소에 무슨 전자 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무한한 에너지 준인데 만들다 보면 하필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각각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전자가 무한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한개 전자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못 그리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쓴 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전자가 찰랑찰랑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다.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값이 32라 3점 뭐라고 돼 있어? 3.2로 돼 있네. 자, 세 번째는 이 G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원래 표현은 뭐냐면 밴드 갭 에너지예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EG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갭의 G를 아래 첨자 G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수야? 갭이 뭐예요? 갭. 이게 띄어져 있는 이게 틈, 요거를 이게 갭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뭐냐면 저 앞서 얘기했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묘하게도 이 에너지 준위는 밸런스 밴드까지 가장 전자가 채워져 있다가 묘하게도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는 그 어떤 에너지 준위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입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에너지 준위에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컨덕션 밴드가 슉 나타나는데 여긴 또 전자가 한 탱이도 없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 줄게요. 해줄게요. 에이. 지금 요거 하나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빛이 공급되면 그 에너지를 흡수한 밸런스 밴드의 전자는 컨덕션 밴드로 전자 전이할 수 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 이 바닥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되잖아, 이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하는 노래가 있었죠. 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 네. 왜 만수 싫어요? 그래 정말 이게 재윤이 지금 재윤 그래요? 민수 춤 잘 추나? 가만 있어봐. 지금 저 뭐야 저기 잘 보이나? 이거 재윤이한테 말 어떻게 걸어요? 이거 못 걸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 그래? 재윤아 잘 들려요? 1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이게 잘 듣고 있는지 궁금. 뭐 잘 안 들렸으면 학원에 전화를 했겠죠, 그죠? 그래? 잘 들었겠지. 그래. 자, 하여튼 보자. 자, 그 이제 뭔 말이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는 놈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면 어떻게 돼? 올라가 이렇게 되잖아 이거. 그걸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광촉매는 누굴 이용하는 거야? 사실 광촉매는 저 해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게 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해. 그럼 해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빛이 오는 거지. 빛이 도달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도달하는 거지. 그러면 그 빛을 받은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 올라갈 수 있다고. 이때 여기서 조금 전문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전자전이란 말 있죠.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자, 원래 말은 뭐냐면 일렉트론 트랜지션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전자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의미는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변할 때 그걸 모두 다 전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자가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데 비대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이런 식으로 튠 하고 전자 전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던 전자가 이 자리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짜잔 하고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질량 뭐 법칙? 보존 법칙. 운동량 뭐 법칙? 보존 법칙. 마찬가지로 전하량 뭐 법칙? 보존 법칙.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잘 봐.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었어? 찰랑찰랑 다 채워져 있었던 거야. 근데 전자 하나가 뿅 올라갔지.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짜자자잔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렇게 빠방 하고 빵꾸가 이렇게 딱 뚫려야 된단 말이야. 빵꾸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 하나가 없어지면서 뭐가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일종의 자유전자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구멍 뚫린 애 있지. 이 구멍 뚫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표현으로는 positively charged 원래 표현이에요. hole이라고 부릅니다. positively charged hole 알겠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positive가 뭐야? 플러스 대전된 군형 이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밑에서 싱싱 소리. 진짜로요? 아니 문 열리는 소린가? 그건 아니고. 그래요? 녹음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갑자기 이 조용한 수업 시간에 그래.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 청량한 소리.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부분을 positively charged hole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이걸 양공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이런 거는 번역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positively charged hole이라고 해서 너무 말이 길잖아. 이런 거는 그냥 양공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번역이 안 좋은데 때로는 번역이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게 공부를 잘할 때 유리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래서 전자전지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 지금 다잉 줄게요. 줄게요. Yep. 그래서 3문제에서 하면서 이때 저기서 동그라미 4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첫 번째 1 그래가지고 전하량 보존에 의해 1. 밸런스 밴드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자유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덕션 밴드에는 뭐가 양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양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양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그냥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오비탈인데 거기에 전자가 뿅 하고 비워져 있는 거죠. 반대로 썼네요. 네. 컨덕션 밴드 별로. 저기 5번이에요. 1, 2, 3, 4에 1, 2.
요거 4의 전자전이 때문에 그래서 컨덕션 밴드는 자유전자, 밸런스 밴드는 양공이.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양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외부의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공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녀석의 성격은 전자와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전하 방향만 다른 녀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치 양전자처럼 그 여겨도 물리학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물리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대던지를 받아서 이게 자유전자가 되고 얘가 양공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운다. 지운다. 8. 그렇다면 5 각각의 밴드에서 화학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1 컨덕션 밴드. 자, 컨덕션 밴드에 무슨 반응이 가능한지 거기에 이제 그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바로 첫 번째 O2가 거기 뭐가 된다는데 그게 뭘 거냐는 거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O2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아마 거기 나라고 되어 있는 녀석일 텐데 그게 사실은 요겁니다. 그럼 왜 저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만약에 그냥 이 화학 반응식만 놓고 보면 O2가 O2 마이너스가 되려면 반드시 반응물 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O2가 O2 마이너스가 많이 졸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그래. 그래요. 이 시간이면 항상 4시간인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래요. 뭐. 그래. 자, 하여튼 봅시다. 자, 네. 자, 어쨌건 요거. 네. 어쨌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게 뭔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 뭐가 보존이 돼야 돼? 이게 전자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 더해줘야 되겠어? 전자가 하나 더해줘야 되겠지. 아, 이게 누구냐고? 바로 요 자유전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남아있는 컨덕션 밴드는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전자랑 반응하는 이런 반응을? 이걸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 남는 전자가 다른 물질 체계를 만난다면 그리고 물질 체계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게 얘가 지금 물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나 다른 물질이랑 접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산소의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그러면 밸런스 밴드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 라고 해서 거기 어떤 반응식 하나 주어져 있냐면 바로 H2O. 이게 뭐 어떻게 해갖고 다가 되고 H 플러스가 된대. 다가 되고 H 플러스가 된대. 보이시죠? 보이시죠? 물론 H 플러스가 되는데요?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요 다 자리에 뭐를 넣어야 되냐고요. 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바로 OH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일까요? 자, 만약 내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양쪽에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게 있지. 뭐가 균형이 안 맞아? 아, 전자 하나가 남지. 왜 이렇게 전자 하나가 남아야 되지? 아, 얘가 바로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 to the whole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밸런스 밴드에는 이게 B잖아.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B잖아. 그쪽으로 전자 하나가 뺏겨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물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자, 전도띠에서는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활용한 무슨 반응이 가능하다고요? 환원 반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는 양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공의 전자를 채울 수 있도록 산화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문제에서 가다 나다 이렇게 해서 예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환원되고 산화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보자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했고, 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글자 지운다. A. 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몇 번 가자. 5, 6. 6. 문제 해석 6.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비대너지가 쪼여져서 전자가 이렇게 전자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공급되는 빛의 파장 영역대를 얘를 짐작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자 지금 TiO2라고 하는 경제적 목적에 의하면 이 빛은 무조건 어디서의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from 저 해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빛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인공적으로 레이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빛을 만드는 건 그건 다 비용이 들죠. 근데 이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 적게 하고 수소기체를 얻게 하는 거니까 이때 이 빛은 당연히 해 쓰는데 돈은 안 들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해에서 공급되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1, 이 G 이상의 에너지여야 되겠죠. 맞죠?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급되는 빛의 파장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여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요. 이 G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G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2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단위 3장에서 배웠죠. 뜻이 뭐예요? 전자 하나를 1볼트만큼 가속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줄로 바꾸면 대략 어느 정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일렉트론 볼트가 바로 요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만약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적용을 했을 때, 자, 요 수식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자, 요런 수식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배울 건데, 요 수식의 의미는 빛의 에너지 표현이에요. 이 수식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우선 이 수식을 인정을 합시다. 자, 에너지 보존의 의미가 뭐냐면, 자, 빛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빛이 왔죠. 그 빛이 이 밴드갭 에너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빛의 에너지가 이것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이 부등호를 쓰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것보다는 이게 커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요 수식에서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이때 여기서 뭐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여기 이제 H라고 하는 요 녀석의 값은 얼마냐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정도가 돼요. 요걸 이제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 곱하기 C가 뭐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건 뭐겠어요? 얘는 빛의 속력인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사용하는 빛의 파장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이 수식만 그냥 인정한다면 이 숫자 있죠? 숫자 있죠? 간단한 뭐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부등호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부등호가 여기서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숫자를 막 계산하겠지, 그지? 막 계산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고 하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대략 해봤더니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나온다고. 대략 아까 전에 저 정도가 나온다. 이거 그냥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죠. 곱하기 나누기해서 할 수 있죠. 그래요? 진이 잠 깬 줄 알았네. 잠 깬 줄 알았네. 그래요? 내가 아직 안 깼다고요? 그래요. 네, 아직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이 3.9 곱하기 10에서 7승 미터를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390 나노미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왜? 여기에 n이라는 것의 뜻이 뭐예요? 읽을 때 나노라고 읽고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승 있으니까 100 곱하면은 390 나노미터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390 나노미터의 파장 영역대는 어디야? 바로 자외선 영역이란 얘기예요. 바로 자외선 영역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저번 시간에 가시광선 영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했죠. 그 가시광선보다 약간 파장이 작기 때문에 얘는 자외선 영역대에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밴드갭 에너지로부터 쪼여져야 되는 빛 에너지의 요 파장 영역별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보다 작아도 된다고. 이것보다 작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으면 되는데 최소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에너지적으로는 최소 요거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지. 더 강한 건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계산을 하지 않아도요. 이게 무조건 자외선이라는 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계산을 해서 자외선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학은 계산을 하는 게 화학이 아니에요. 화학은 계산하지 않고
개념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화학이거든요. 그럼 계산하지 않아도 사실 얘는 자외선이어야 해요. 무조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잇.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6의 두 번째. 자, 어쨌거나 공급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뭐가 일어나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결국 뭔 일이 벌어졌었죠? 이런 식의 어쨌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재밌는 건 모든 화학 반응은 원자나 분자의 내부 전자예요, 최외각 전자예요? 자, 화학 반응은 그 원자나 분자의 내부 전자예요, 최외각 전자예요? 무조건 최외각 전자이다. 내부 전자는 원자에게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참여한다 안 한다?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빛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화학 반응은 무조건 최외각 전자다. 그러면 중간 빼고 보시다시피 요 처음하고 나중만 딱 연결하면 결국 지금 해에서 공급돼야 되는 빛이 최외각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 줄게요. 바로 중요한 건 그럼 이제 뭐냐면 저기 있는 공급되는 빛은 결국 뭐 최외각 전자 전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저번 시간에 내가 헐크 쓰고 쫙 썼던 것 중에 최외각 전자 전이와 관련된 빛의 영역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거 외우라고 했죠. 바로 그 결론은 UV 비저블 영역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UV나 비저블 영역이 원자나 분자의 최외각 전자 전이와 관계가 된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주어져 있는 빛은 계산을 하나마나 무조건 어느 영역대에 있어야 된다고요. 최외각 전자 전이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빛은 계산해보나마나 무조건 요 영역대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거기 답이 뭐 3번이라 돼 있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거기 선택지가 1, 2, 3, 4, 5가 있죠. 그러면 뭐하고 뭐만 우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2, 3번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 5는 그냥 나가린 거야. 알겠어요?
거기 뭐 이상하게 뭐 엑스레이 나와 있고 뭐 저기에서 나올 거 하잖아. 걔네는 다 나가린 거야. 알겠어요? 나가리고 답은 2번하고 3번에서 고르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물론 물질마다 그 반응하는 게 UV 영역일 수도 있고 비저볼 영역일 수도 있지만 대강 이렇게 그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산했더니 뭐 이 경우 자외선이 나오긴 했지만 최외각 전자전이는 항상 어디서 관여를 한다? UV 비저볼에서 관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다. 자, 이게 1번. 그 문제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많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아이고. 그러면 또 이게 뭐냐면 이제 촬영을 위해서 한 1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됐다. 여러분들이 내 대사를 다 외우네요. 아, 그 사이 또 춤이죠.